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성무 기자님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지난주에 보고 또 일주일 만에 보네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자주 보니까 또 이제 드릴 말씀도 좀 많을 것 같고, 오늘은 또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오프닝 토크 조금 길게 가져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네. 오늘 여러 가지 주제를 또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 역시 또 이제 뭐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PD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 환절기 감기가 아주 난립니다. 저도 지금 코감기, 목감기 살짝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제 지금 뭐 날씨 또 따뜻하잖아요. 날씨 따뜻하다고 뭐 선풍기, 뭐 에어컨 이런 거 많이 틀어두시다가는 또 감기 걸리십니다. 저희도 보니까 이 스튜디오 안에 에어컨이 너무 세게 틀어져가지고 저 여기서 감기 걸린 것 같거든요. PD님이랑 저랑 같이 걸린 거 보면 분명히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컨이 안 나와요. 더우시죠? 네, 뭐 저는 괜찮습니다. 예. 아니, 좀 더워요. 뭘 괜찮아요. 아니, 근데 덥다 이제 했어요. 좀 에어컨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쵸. 될 수 있으면 좀 바람을 안 쐬려고 하는데 뭐 지금 저는 나쁘지 않은데 아직 도 기자님이 굉장히 더워하세요. 이따가 이제 이 조명이 양쪽으로 쌍으로 이렇게 딱 틀고 있으면은 이따 더워지십니다. 이따 제가 땀 닦으시는지 안 닦으시는지 제가 두고 볼 거예요. 뭔 쉿이에요.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다가 너무 추워요. 제가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이 냉방병 혹은 이제 감기 또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사진님도 여름 감기 무섭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뭐 여러분들도 감기에 또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 엄청 나셨네요. 열도 나시고 하셨는데 그냥 또 이제 텐션 한번 올려본 거죠. 네. 어쨌든 지금 그래 이응이응님이 저 주말에 디즈니 플러스 풀카운트 보는데 저 목소리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이거 저도 들어봤어요. 저번 방송에서 이제 제보해 주셔가지고 그 6화였나? 오승환 선수 편이에요. 뭐 무너진 소옷이니까 오승환 선수 편에 16분 19초 요쪽에 저랑 안치홍 의원님이랑 목소리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네. 오. 근데 이게 저 궁금한 게 이거 아셨어요? 저 바깥에 피디님 이거 그냥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물어보더라고.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갖다 써도 되냐고. 좀 찾아봐야겠네요. 진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예, 예전에 잘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안치홍 의원님이 그러셨거든요. 저도 19살, 18살 때는 야구 엄청 잘했다고 그 얘기 하시는 것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웃게임 있잖아요. LG 트윈스 다큐멘터리 거기에도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라고 이제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못 들어가지고 그거는 좀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프닝 토크 한번 좀 나눠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조지훈님께서 김태군 선수 2루 태그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네이버에도 실베스타님이 안녕하세요. 뭐 이제 뭐 삼성 루징 시리즈의 원인 뭐 많이 있지만 아웃 이제 정주현 2루 태그 아웃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번이 세 번째다. 권위만 있는 KBO 심판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요거 사실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년 만에 나온 뭐 밀어내기 태그라는 이제 제목이 또 있는데요. 뭐 2021년에 이제 키움 홍원기 감독 그리고 또 NC 이동욱 감독 이 문제로 또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밀어내기 태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2년 만에 다시 이번에 또 다시 재현이 됐어요. 정주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김태군 선수 태그하는 과정에서 손을 본의 아니게 좀 밀어내는 과정이 나오면서 그게 아웃이 됐고 그게 이제 비디오 판독 통해 가지고 좀 뭔가 좀 원만하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됐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에 아웃이 인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흐름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에는 이제 두 팀의 희비를 엇갈리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KBO가 그 다음 날 어떤 대책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조 비디오 판독센터에 이렇게 수비 시에 고의적으로 베이스 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정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이거는 KBO가 사실상 인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비디오 판독은 오심이었다. 이거는 뭐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됐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을 거라 봅니다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삼성 팬들이나 삼성 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주일전님께서도 이 상황을 보면 고의든 아니든 이게 아웃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비슷한 장면이 요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논란이 됐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오심이 나온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더 좀 팬들이 아쉬워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뭐 수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은 불가피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특히 정주현 선수라든지 뭐 김태균 선수도 역시 슬라이딩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잃었고 그리고 정주현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것이 어떻게 고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건 분명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 베이스를 밟은 상황이고 세이브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2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판정이 뒤바뀌는 일은 글쎄 조금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한 그런 원칙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세라피모님께서도 그때 현장 분위기 살벌했습니다. 선팬들 박진만 감독 항의하러 나오니까 심판 야유에 박진만 연호하고 장난 아니었죠 하셨는데 PD님이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알려주셨거든요. 그 카메라에 소리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육두문자가 또 나오는 것도 이제 방송에 송출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뭐 사실 그 경기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직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네. 나중에 봤을 때 박준만 감독이 굉장히 좀 온화하고 좀 차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뭐 선수 시절도 마찬가지고 항상 웃는 낯인데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저는 뭐 선수 시절부터 해가지고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경기뿐만 아니라 이게 또 이번 한 주 아니면 뭐 다음 주에까지도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박지만 감독도 항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심판진이 좀 더 엄격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민우 선수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연미진님께서 하나 분위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선배가 없어서 그런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글러브 패대기 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하주석이 그러더니 어제는 김민우가 에레디아 공 맞아서 화나긴 했겠지만 외국 선수라고 욕하고 글러브 패대기 치는 행동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나 선수가 자꾸 이런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하셨습니다. 어제 타구에 이제 우측 팔꿈치 강타 당했는데 뭐 검진 결과도 좀 궁금하고요. 아니 네. 이런 얘기 이 지금 분위기에 대한 얘기도 좀 일단 질문하셨습니다. 구단에서 뭐 곧바로 병원으로 가가지고 뭐 응급실로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이싱을 하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많이 부어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좀 붓기가 좀 가라앉으면은 오늘 아마 정밀 검단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사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팬들이 그 뒤에 김민우 선수가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좀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뭐 예전에 이제 하주석 선수가 더가웃에서 좀 그런 난동을 폈던 뭐 난동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사실은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이게 팀 분위기가 완전히 망해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수베로 감독이 하주석 선수를 2군으로 내려보내고 정말 엄청나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지적을 하고 그런데 또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것은 글쎄요. 한화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감독을 바꾸면서 뭐 으쌰으쌰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좀 아쉬운 행동이 아닐 수가 없고요. 한편으로는 김민우 선수의 또 행동도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호투를 하고 잘해보려고 팀의 에이스로서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타구를 맞다 보면은 조금은 그런 자제력을 잃을 수도 있지 않아. 뭐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이제 솔트님이 해설이 본인한테 화낸 거라고 감쌌지만 보기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이재민님도 LAD한테 화난 게 아니라 스스로한테 화낸 것 같은데요. 엄청 부었습니다. 그리고 공에 맞은 부위가 이제 혹사로 인해서 또 수술한 부위입니다. 맞는 순간 2년간 재활하는 과정이 또 떠올랐겠죠. 그러려니 해줍시다. 역수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네. 조금 이제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팬들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네네. 너무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김민우 선수 입장에서도 좀 많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부상 상태는 당장 이제 그 상황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싱을 하고 좀 지켜보고요. 어쨌든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려면은 이 붓기가 조금 빠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정밀 검사는 이제 오늘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결과 나오면 저희가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용진 구단주 인스타그램 요것도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이제 결국에는 12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제 무승부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경기 시간도 무려 한 5시간 했나요? 5시간 넘게. 요즘에 사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이닝이긴 하지만 정규리그 경기가 이제 피치클락 때문에 2시간 반이면 웬만하면 다 끝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 12회까지 가는 연장 5시간 하는데 거기다 경기 결과도 무승부 이제 약간 맥이 빠지는 결과다 보니까 그럼요. 이거는 뭐 정용진 구단주뿐만 아니라 팬들도 사실 맥이 빠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올해부터 승부치기, 네. 승부치기를 도입해야 된다. 네. 이렇게 굉장히 또 기사로도 몇 번 썼었고 좀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미 국제대회에서도 승부치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고 이건 뭐 전 정용진 구단주의 생각을 뭐 100% 진짜 100%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당장 시즌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를 당장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진짜 이 연장전 저는 12회 가지 뭐 굳이 12회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10회부터 승부치기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사실은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3시간 넘으면 막 지겹고 힘들고 그쵸, 지루할 수도 그렇잖아요. 있죠. 네. 네. 얼마 전에 존 윅 4를 봤는데 이게 2시간 30분인데 그 재밌는 영화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유방 가니까. 네. 그 2시간이 넘어버리니까 마찬가지예요. 야구도 지금 점점 지금 너튜브 유튜브도 지금 뭐 다 쇼폼이 유행하는 시대인데 3시간 넘고 4시간 되고 이건 팬들에게는 참 고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2회가 아니라 9회 끝나고 정규 이닝 끝나고 승부가 안 가려지면 곧바로 승부치기 해가지고 그쵸. 진짜 빠르게 팬들이 승패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제 기록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승부치기 했을 때 2루의 주자가 들어오는 건 이제 비자책점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투수 입장에서. 근데 이제 뭐 패전 투수는 이제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장 10회부터 곧바로 이제 승부치기를 도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치클락도 도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 시간이 이게 사실은 줄어드는 입장이 어떤 게 줄어드냐면 죽은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괜히 이제 손 한번 이렇게 풀고 마운드에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렇게 이제 하는 시간들이 좀 줄어드니까 확실히 좀 경기가 긴박감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연장 승부까지 가서도 계속 이게 5시간 뭐 이렇게 늘어지고 하니까 이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승부라는 게 사실은 야구의 매력은 끝장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2회 무승부가 도입되고 나서 뭐 물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아쉬워하시는 의견들도 또 많이 있다. 요거는 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채팅창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이걸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네요. 저는 사실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야구가 길어지는 거 그리고 이 무승부로 끝나면 허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야구 팬들이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이 끝까지 가는 것, 이 또 기록의 스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이 어떤 야구만의 어떤 특징, 무승부가 존재하는 그런 거를 굉장히 또 옹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타점, 득점, 요거는 이제 기록됩니다. 2루 주자, 타자 주자와 이제 2루에 나가 있는 그 주자는 이제 득점이 기록이 되고 이 기록이 인정이 또 되고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루에 나간 주자는 이제 비자책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2루에 나간 주자가 홈으로 들어와서 경기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패전 투수는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기록에 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는 아마 그 부분이 좀 아닐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팀에서 나간 그 투수들 있잖아요. 승리 투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은 높으니까 이 메이저리그 후지나미 선수 있잖아요. 네네. 후지나미 선수도 막 평균 자책점 지금 뭐 2자릿수 막 10 넘고 막 9 넘고 이러는데 연장전 때 올라와서 한 이닝 맞고 다음 이닝에 이제 끝내기 쳐줘가지고 승부치기 덕분에 어떤 승리 투수가 거뒀더라고요. 저는 승리 못할 줄 알았더니 근데 뭐 요런 경우도 또 있으니까 후지나미가 아마 시절에는 오타니의 라이벌이었죠. 그니까요. 이 무승부 남발하면 뭐 나중에 반발 심합니다. 2021 시즌 사례가 있죠. 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무승부도 승부인데 그걸 부정하는 것 자체가 글러먹은 발상 아닙니까? 뭐 글러먹을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만은 이게 뭐 야구의 무승부 이게 원래는 사실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은 사실은 무승부는 없어야죠. 원래 우리 끝장승부였습니다, 여러분. 15이닝, 18이닝까지 가야죠. 예. 이게 무승부가 생긴 게 사실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이게 얼마 안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는 원년부터 무승부 제도가 뭐 있기는 했고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좀 야구도 이제 변할 필요는 있죠. 네.
하여튼 뭐 워낙 전통의 스포츠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뭐 승부치기 하면 번트되고 플레이치는 득점 방식 반복될 듯 하셨는데 뭐 상대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뭐 또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하여튼 야구 무승부 없습니다. 끝장 승부입니다. 뭐 간민성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확실히 의견이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승부치기 싫어요. 그걸로 지면 너무 기분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 한화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는데요. 오그레디 선수가 이제 올라와서도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방출 가능성이 좀 일단 높아 보이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최원호 감독도 그렇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굳이 쓰지 않겠다 이렇게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화도 올 시즌 확실하게 뭐 올 시즌 당장 뭐 가을 야구에 나가고 뭐 우승을 노리고 이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기는 야구를 위한 셋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이제 남은 시즌이라도 최대한 이기는 경기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부진한 용병을 외국인 선수를 굳이 계속해서 뭐 고쳐서 써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한화가 그 원칙을 정했죠. 버지 스미스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한 경기 만에 퇴출시켜버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열심히 찾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좀 많은 스카우터들이 찾고 있고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만족스러울 만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못하는 선수를 일찍 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손혁 감독이 분명히 이번 시즌 이기는 야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베로 감독을 시즌 초반에 또 경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뭐 오그레디 선수는 이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뭐 한화가 최근에 뭐 김선현 선수가 데뷔 첫 세이브를 거두기도 하고 또 이제 노시환 선수가 홈런 2위. 지금 뭐 노시환 선수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 전성기 시절 김태균 선수의 어떤 향기가 느껴질 정도로 이제 확실히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수베로 감독을 뭐 마냥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수베로 감독이 계속해서 기회를 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관리를 했던 젊은 선수들이 올 시즌에는 조금 더 어떤 성과를 내는 것 같아서 결실을 보는 것 같아서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또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김태우 기자가 김종국 감독의 기아 주전 선수들 대부분이 타격 부진에 빠져 있는데도 라인업을 유연하게 가져가지 못하고 계속 주전 선수들만 기용하니 1, 2군 선수단 사기를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감독의 라인업 이거는 이제 뭐 고유 권한이긴 하겠습니다만 안 좋은 선수 잠깐 컨디션 안 좋을 때 빼고 2군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감독의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야구를 하느냐 그건 감독의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글쎄 김종국 감독의 뭐 글쎄 김종국 감독이 생각이 있겠죠. 생각이 있는 거고 어쨌든 또 다시 이렇게 보면 부진한 선수 계속 또 좀 기회를 줘서 어차피 해야 되는 선수고 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면은 계속 기회를 줘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뭐 못한다 해서 당장 빼고 뭐 글쎄 뭐 그게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또 뭐 현장에 있는 전문가나 뭐 지도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글쎄 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기아 2군이 잘하나요? 올라와서 잘하는 선수를 못 봤는데 한상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기아 수입회의 문제는 타선보다는 또 수비 아니냐. 뭐 T랙 M7님께서 차라리 이제 기아가 뭐 주전이 부족한데 백업이 없나? 그럼 백업은 좋은 선수들이 있냐라면은 사실은 찾아보면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아의 어떤 큰 고민은 투수든지 타자든지 뎁스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시즌 초반에도 많이 좀 우려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나성범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주축 선수들이 몇 명 빠지면서 그 공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좀 그 투수 쪽에서 해줘야 되는 선수들 뭐 전상현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오프닝만 지금 거의 15분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오프닝 하는 동안에 1200분이 넘게 또 시청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1267분께서 시청을 하시는데 저희 좋아요 수가 지금 170개거든요. 저희 좋아요 한 번씩만 또 눌러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저희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보고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슬슬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각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 뭐 거버너 파이팅님께서 롯데가 바뀐 이유를 분석해 주십시오 하셨는데 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이제 롯데자이언츠 얘기니까요. 바로 이제 롯데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 지금 이제 외국인 투수 스트레일리아 반즈가 이제 동반 반등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는 저희 채팅창에서 롯데자이언츠 외국인 투수 어떡하죠? 당장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 정말 많았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제 두 선수가 모두
한 주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댄 스트릴리의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도 6.1이닝 동안 6탈 3진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리를 또 거두게 됐고요. 속구 최고 구속도 147km까지 나왔고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상대 타선의 방망이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스트릴리 선수의 어제 경기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난해에 다시 좋았던 모습, 그때 모습이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님.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제 롯데 3연전을 갔어요. 5월 5일. 예. 그 비가 와가지고 한 경기도 못했죠. 맞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쓸데없는 짓만 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때 서튼 감독하고 이제 길게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경기를 안 하니까. 서튼 감독이 스트레일리 반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언젠가 살아날 선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일리는 원래 조금 슬로 스타터였고 그 전에도 좀 그런 기색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했는데 어쨌든 좀 인정을 했어요. 그래 이제 30대 중반이고 아무래도 좀 컨디션이 올라오는데 예전보다 좀 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전만큼 그렇게 뭐 빠르게 뭐 회복되고 그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역할을 경험이 많은 선수고 자기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레벨에 근접하는 활약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6월이 되면서 6월에 가까워지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6월이 가까워지면서 결국 스트레일리가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뭐 롯데 코칭 스태프도 스트레일리가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많은 또 노력을 기울였고 그 부분이 이제 서서히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회전수라든지 이런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일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조만간 스트레일리는 원래 모습을 뭐 원래 모습 100%는 아니더라도 뭐 80% 90%까지는 확실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반지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반지는 투구폼을 좀 바꿨어요. 투구폼을 좀 이렇게 투구폼을 시작을 할 때 글러브를 조금 올리는 예전에 비해서 그런 쪽으로 투구폼을 좀 바꿨는데 이게 상대 팀에 좀 간파가 된다. 빠른 공을 던질 때 하고 변화구를 던질 때 하고 좀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시즌 초반에 간파가 됐기 때문에 반지가 공략을 당한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약간 그래가지고 추세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밸런스를 좀 더 잡기 위해서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투구폼을 바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파가 되면서 구질 차이가 또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예전 투구폼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러면서 반지는 어쨌든 예전 투구폼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제 역할을 제 모습을 좀 되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투구폼을 시즌 중에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은 반지도 그 전에 보여줬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뭐 하나라든지 지금 몇몇 팀들이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긴 했지만은 아직 좋은 외국인 선수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시기상. 네, 시기상 지금 또 메이저리그도 사실 좋은 선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선수들은 다 어쨌든 붙잡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은 뭐 교체하자 해도 교체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스트레일리나 반지 같은 선수는 어쨌든 검증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맞죠. 뭐 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딱 뭐 처음 데려와 봤더니 기량 미달이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 보면은 이 선수들은 검증된 선수들인 만큼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기대에 조금씩 부응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트랙엠칠님께서 투수 용병 둘이 사니까 이제 또 렉스가 문제네 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뭐 타자 같은 경우에 또 타격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 또 시즌 초반에 렉스 선수가 좀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올라왔다 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 과정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 선수도 지난 이제 10일이었죠. 두산전에서 6.2이닝 동안 8탈삼진 무실점으로 시즌 최고의 투구를 펼쳤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4월에 잘 나갈 때도 그리고 이제 탑대 자이언츠를 할 때도 계속 좀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 나균환 선수를 제외하고는 이제 선발진에 믿을 선수가 없다. 뭐 한은희 선수도 좀 부진하고 또 이제 박세웅 선수도 좀 안 좋고 여기 이제 외국인 투수들 2명까지도 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 내려갈지 좀 걱정돼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 둘이 반등에 성공을 해주니까 주말 이제 KT랑 두산과 주중 3연전 그리고 KT와 주말 3연전에서 4승 2패 승패 마진 플러스 2로 또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둬도 될 것 같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박세웅 선수, 한은희 선수 이 두 선수인 것 같아요. 네, 한현희 선수 최근에 어제였죠? 그저께였나요? 올 시즌 첫 롯데 이적 후에 첫 퀄리티 스타트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었죠. 한현희 선수도 뭐 충분히 뭐 당장 에이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5선발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또
이제 다음 달에는 이인복 선수. 작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렇죠, 이인복 그렇죠. 선수 또 복귀하게 되면은 복귀가 빠릅니다. 롯데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게 참 롯데자이언츠가 4월에 잘해줘서 이제 팀 분위기를 이끌었던 선수들이 살짝 또 부진해질 때 되니까 그동안 또 못했던 선수들이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균환 선수가 지금 2경기 연속 부진하니까 박수영 선수, 한은희 선수도 또 한 경기씩 또 호투를 펼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롯데자이언츠의 또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또 원동력이 그러니까 시즌 아닐까. 초반에 부상 선수들이 있고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버텼다는 것이 롯데로서는 자신감을 얻는 절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선수들 지금 저는 제 기억에는 지금 예전에 로이스터 때 노피어 정말 두려움 없이 경기를 치렀던 그때의 분위기로 많이 회복된 것이 아닌가. 그거를 전 지난번 부산 출장 때는 많이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롯데는 스트레일리아 반주 뒤에 반등 상승세 이제 더욱더 날개를 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요즘에 또 게다가 이제 새로운 얼굴들 롯데자이언츠에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올라와서 활력소 역할을 또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의 역할도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지금 당장 이름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다만은 성민규 단장이 부임하고 나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상동이거든요. 그 상동에서 젊은 선수들을 계속 기회를 주고 키우고 신경 쓰면서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롯데는 그 몇 년 뒤에는 2, 3년 뒤에는 롯데는 굉장히 좋은 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때도 성민규 단장이 부임하고 나서도 상동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상동은 뭐 거의 뭐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젊은 선수들, 이 2군 팀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잘 돼 있었거든요. 성민규 단장도 1군 얘기할 때는 조금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2군 얘기할 때는 신나가지고 막 굉장히 의욕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결실이 이제 올해는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요. 확실히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뭐 첨단 장비, 뭐 특수한 장비들을 또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환경도 또 마련을 해주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나오는 선수들 대표적으로 지금 윤동희 선수 칭찬도 좀 해주세요. 박승국 선수 얘기도 좀 해주고 계시는데 윤동희 한동희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동희 테이블 세터가 또 이제 완성이 또 됐더라고요. 윤동희 선수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기대가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윤동희 선수를 키웠던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선생님 감독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왜 얘가 안 뜨지? 얘는 분명히 성공할 했는데 막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오랜 경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선수를 보는 눈이 정말 탁월하거든요. 네네. 지금 중학교에서 가장 명장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윤동희 선수는 내 생각엔 한동희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 선수인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선수가 빛을 보고 있고요. 유강남 선수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네. 유강남 선수는 지금 롯데 상승세를 지금 이제 그 채팅에도 나왔는데 그 김상수, 윤명준, 신정락 이 선수들 이 방출 3인방 그렇죠. 베테랑 방출 영입 3인방 이 선수들의 가세가 정말 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뭐 김상수 이런 선수들은 지금 완전히 독을 품고 롯데에 입단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상수 같은 경우는 정말 몸을 잘 만들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윤명준이나 신정락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들이 존재 그리고 이 선수들의 경기 임하는 자세가 젊은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자이언츠는 지금 1군에 있는 선수들도 좋아질 것만 좀 남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 치토스님이신가요? 이 나균환 선수가 4월달에 또 고생했으니까 이제 스트랑 반즈 이제 형님들이 균환아 고생했어 이제 5월부터 우리가 좀 잘할게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어쨌든 롯데자이언츠 지금 모처럼 만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즐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빠니아빠님 또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주말 롯데 대 SSG 3연전 롯데 수입 후 1위 탈환 예상해 봅니다. 뭐 롯데 팬이시니까 할 수 있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봄대는 없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SSG 이 롯데 사실 또 1, 2위 다툼 아니겠습니까? 재밌겠네요. 요 경기도네. 지금 가장 핫한 팀 간의 또 맞대결인데 글쎄 굉장히 이건 당장 또 1위와 2위 팀. 그러니까 이게 게임차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3연전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선두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초반에 좀 롯데자이언츠의 상승세가 리그 흥행에도 큰 도움이 좀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는 거의 매 경기 10,000원이에요. 매진 사례를 이루고 있고 진짜
롯데 뭐 어느 특정 팀을 뭐 이렇게 응원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확실히 롯데가 성적이 좋으니까 리그 전체가 활력이 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롯데자이언츠 얘기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Q&A 또 댓글로 한번 좀 소화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롯데가 잘하니 올 시즌 브런치에 자주 얘기 나와서 좋아요. 아폴로님 말씀하셨는데 간과하고 계시는 게 지난해에도 롯데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좀 많이 나왔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올해는 좋은 내용으로 많이 나오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난해는 이제 성민규 단장 비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안치홍 의원님께서 성민규 단장 되게 많이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결과가 나오니까 또 이게 그 결실을 또 맺으니까 이렇게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확실히 느끼는 건데 뎁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선수 몇 명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아야 되고 내부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참 이 장기 레이스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진짜 성민규 단장이 요번 겨울에 많이 했었던 게 물론 FA 선수들 영입한 것도 있겠죠. 이제 뭐 노진혁 선수라든지 유경남 선수라든지 이제 큰 FA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센터라인 보강한 것도 일단 너무 좋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타팀에서 방출된 근데 아직도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 모두 긁어 모아서 웬만하면 진짜 롯데로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선수단 경쟁에 있어서도 좀 많이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뎁스 차원에서도 크게 좀 힘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들이 오면서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잘해야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다. 지금 요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건창 얘기 안 하셨나요? 어게인님 말씀하셨는데 서건창 선수 지금 LG 트윈스가 계속해서 이제 염경엽 감독이 서건창 선수를 또 테이블 세터에 기용을 하고 혹은 이제 수비 쪽에서도 이제 염경 감독 그 얘기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수비 중상위권은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랬는데 수비에서도 계속해서 이 실책을 보여주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의 좀 질타를 한 몸에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봉도 사실 보니까 연봉 2억이더라고요. 서건창 선수 물론 사실은 이제 FA를 했었어야죠. 근데 이제 2년 연속 FA 신청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서건창이라는 이름값에 비해서는 물론 요즘에는 그렇죠. 못한 지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도 어쨌든 좀 저렴한 연봉을 받는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아쉽네요. 올해 기대가 컸거든요. 시범 경기 때도 굉장히 타율이 좋았고 예전에 그 200안타를 쳤을 때 그때 서건창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염경엽 감독도 굉장히 막 큰 기대를 걸었고 올해 서건창이 한 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글쎄요. 이 정규 시즌 들어오면서 다시 안 좋았던 그때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고 게다가 수비까지 좀 흔들리면서 지금은 요즘에 김민성 선수도 2루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참 이 LG 트윈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롯데가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포수 포지션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았잖아요.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루 때문에 고민한 게 진짜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뭐 정근우 선수 와가지고 뭐 반짝했었을 때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이제 2루에서 이렇다 할 선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서건창 선수를 계속 기용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염경엽 감독도 그동안 사실 이 서건창 선수의 전성기를 또 직접 본 감독이 이제 염경엽 감독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팬들의 인내심이 점점 좀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게 저희 또 채팅창을 통해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정우는 다시 타격폼 바꾼 건가? 루티아 88님 얘기하셨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었죠. 이게 팔이 이렇게 약간 내리고 쳤더니 힘이 살짝 들어가더라. 이게 하는데 이게 힘이 좀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냥 편하게 칠 수 있는 폼으로 해야겠다 해서 쳤더니 어느새 지난해 폼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의도적으로 뭐 타격 폼을 바꾸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정우 선수가 가장 좋은 폼으로 가장 지금 편안한 폼으로 꼭 뭐 지난해 그 폼으로 돌아갔다 뭐 의도적으로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정우 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폼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뭐 빠른 공 대비 이런 거 지금 전혀 신경 안 쓰고 있고요. 당장 일단은 팀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편한 폼으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또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다움님께서 롯데는 과거부터 SK 왕조 시절부터 해서 SSG에게 엄청나게 약했는데 특히나 롯데 코칭 스태프나 감독 역임했던 분들이 SSG에 많다. 뭐 조현우, 김원영, 김민재 코치 있다. 이것이 롯데 팀 습성 같은 걸 잘 알아서 그런지 롯데가 맥을 못 추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이건 뭐 제가 정확하게 뭐 분석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이제 좀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김성근 감독이 있을 때 특히 SK 시절에 롯데에게 정말 강했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방적으로 막 거의 SK가 롯데만 만나면은 거의 전승을 거두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연도가 좀 기억이 나진 않지만은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김성근 감독이 도사잖아요. 아, 그죠. 야신이잖아요. 네. 그 당시 롯데의 어떤 사인이라든지 선수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미 다 파악을 해서 이미 다 경기 전에 그 롯데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다 읽고 있다. 그러니까 사인이 이미 간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김성근 감독이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다. 이렇게 롯데가 SK만 만나면은 이렇게 맥없이 주저앉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좀 그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서로 네. 사인을 읽고 서로 속이고 속이는 게 또 야구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확인은 안 된 겁니다. 그쵸. 뭐 쓰기 강한 건 인정하는데 무슨 옛날 얘기 롯데 선수도 얼마나 바뀌었는데 색깔도 확 바뀌었다.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쭉 보니까요. 롯데 기아 5연승 하면 연승 이유, 5연패 하면 연패 이유가 주제. 두산 팬으로서 요즘 엘로끼 얘기가 거의 주제다 보니까 매일 들어오던 거 안 들어오게 되네요 하셨는데 안현준님께서 또 이런 의견을 또 주셨어요. 저희가 또 주제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하겠다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사이에 또 저희가 Q&A 타임도 있고 또 오프닝 타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두산 얘기 또 듣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본인 응원팬 질문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이사이에 소통하는 시간에 또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또 서운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 충격의 5연패 얘기 좀 나눠봐야 되겠죠. 기아 타이거즈가 수비에서 무너지면서 충격의 5연패에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분 계셨습니다. 타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실책의 문제였던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4대8로 패배하면서 수비 실수 승부처에서 무려 3차례나 나오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사실 기아 선발 양현종 선수의 역대 통산 다승 2위 단독 2위 등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걸려있는 경기였는데요. 양현종 선수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타선과 수비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기록 달성을 또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투구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초반에 득점권 위기 있을 때 삼진으로 위기 탈출하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양현종 선수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양현종 선수 직구 구속을 이렇게 자유롭게 변화를 해가지고 타자의 타이밍을 잡더라고요. 정말 양현종 선수는 참 모르겠습니다. 뭐 메이저리그에서 성공 못한 거는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양현종 선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양현종 선수 외에 다른 쪽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지금 기아가 이거 투수진 볼넷이 9위예요, 9위. 140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74이닝과 3분의 1이닝 동안 140개 볼넷을 내줬는데 이게 이 기아보다 많은 볼넷을 내준 팀이 SSG인데 네. SSG는 147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기아보다 50이닝을 더 치렀어요. 아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아가 투수진이 너무 볼넷을 많이 내줘요. 특히 뭐 뒤에 나오는 투수들, 불펜 투수진이 좀 굉장히 허무하게 볼넷을 내주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그러면서 점수를 내주고 결국엔 역전패를 당하는 이런 그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엔 기아는 또 좀 5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비 때문에 경기가 몇 번 취소되면서 그 흐름이 꺾인 것도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사실은 기아가 그럼 뭐 어떻게 아주 못하냐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응희 형님도 말씀하시는 게 기아는 연승이랑 연패만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많이 타나?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것도 뎁스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패를 끊어줄 수 지금 일단은 그 선수층이 좀 좁다 보니까 부진한 선수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곧바로 이 성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선발진이 양현종 선수 외에는 또 앤더슨을 빼고는 확실하게 또 믿어줄 수 있는 투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메디나 이런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좀 기대에 못 미치고 부진하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두 투수가 흔들리게 되면은 또는 그 두 투수가 승리를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은 확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기아도 빨리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전상현 선수 이런 뒤에서 장현식 선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 세더맨들 우한 세더맨들이 좀 빨리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뭐 양현종 선수는 잘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아 투수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양현종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4회에 이제 세 타자 연속 안타를 맞고 실점하는 과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6회 때 사실 이제 선두 타자 허경민 선수에게 안타, 그 다음에 김민혁 선수에게 3루 땅볼을 유도했습니다만 이게 김선빈 선수의 또 포구 실책으로 병살타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경기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이제 양현종 선수가 여기에서 위기를 탈출하지 못한 채 이제 최지민 선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됐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8회까지 갔죠. 8회에서도 역시 장현식 선수가 3루 땅볼 정수빈 선수에게 연결했습니다만 류지혁 선수의 송구가 또 이제 김선민 선수 비껴가면서 두 주자가 모두 살고 이게 사실 이닝이 마무리가 돼야 될 상황 그리고 아웃 그쵸. 카운트가 2개가 생겨야 될 상황에서 계속해서 실책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경기 좀 쉽지 않게 흘러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김종국 감독이 현역 시절에는 참 이 수비 도사로 이름을 날렸던 분인데 이렇게 김종국 감독이 이끄는 팀에서 이렇게 자꾸 내야 수비가 흔들리고 불안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글쎄요. 어쨌든 이제 그 선수들 믿고 가야 돼요. 김선빈이라든지 유지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뭐 박찬호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믿고 가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뎁스가 너무 이 뒤를 뒷받칠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1군에서 경쟁력이 있는 백업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기아 같은 경우는 해주던 선수들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가 잘해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어제 경기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호수비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기아 타이거즈는 왜 자꾸 이런 수비가 나올까 뭐 이제 수비 연습 좀 많이 안 했나 이런 얘기들도 좀 댓글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 집중력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나오는 선수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체력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글쎄 어쨌든 이 분위기 문제겠죠. 분위기 문제겠죠. 그러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고 연패가 반복되고 그러면서 또 불안해지고 선수들은 그러면서 플레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걸 빨리 끊는다면은 기아는 힘이 있는 팀이기는 해요. 한번 연승을 타면은 또 확 올라갈 수 있고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계기든 간에 이 지금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이 연패의 흐름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연승 가는 거는 이제 주전 선수들이 타격 컨디션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연승을 탈 수는 있지만 연패가 갈 때는 이 선수들의 또 컨디션이 내려왔을 때라는 또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 좀 기아가 부침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잠실 23,750석이 모두 들어찼다고 합니다. 구단 시즌 4번째 매진이고 3루 측은 물론 외야 관중석까지 가득 외웠습니다. 뭐 두산 팬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가셨고 또 어제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그럼요. 너무 좋다 보니까 뭐 기아 팬 여러분들, 두산 팬 여러분들 모두 이제 잠실을 가득 채워주셨는데 4연패 속에서도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는 거 이제 팬들에게 면목 없는 실책 보여줬다는 거는 또 이 선수단이 좀 자각하고 좀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4승 17패 7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요번 주에는 좀 발등할 수 있을지 이것만 저희가 좀 다뤄보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일단은 좀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 기아가 어떻게 되죠 일정이? 이번 주 일정이요. 네. 보겠습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삼성 네. 원정입니다. 이게 대구 원정 갔다가 네. 그 다음에 홈이네요. 키움을 이제 홈으로 불러들여서 주말 3연전 하는 네, 거니까 네, 네. 삼성 키움이면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대진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대구 가가지고 기아 경기를 이번 주에 보겠네요. 오호. 네, 화요일 날 뭐 박진만 감독하고도 또 만날 예정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도 어쨌든 LG를 상대로 1승 2패 조금은 이제 상승세가 조금 꺾인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5연패 쓰면은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제 좀 더 선수들이 심기일전에서 이번 주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또 댓글 좀 소화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 주제 선정 때문에 좀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두산이 수입을 해도 기아 5연패가 더 이해하겠고 아니 두산 팬 여러분들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질문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부분은 어떻지 않았나요? 저떻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당연히 드릴 텐데 어제 경기 뭐 물론 이제 이승엽 감독이 최근에 좀 이제 지도력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곽빈 선수 이제 부상 관리 리스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 다 수입하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요. 네, 좀 어느 정도 초보 감독들은 신인 감독들은 조금 그런 과도기가 필요합니다. 뭐 이승엽 감독 충분히 그래도 제 생각에는 신인 감독, 초보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또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정적으로 마치 오랫동안 감독했던 분처럼 안정적으로 또 팀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큰 트러블도 지금 들리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도 올해 계속해서 어떤 그 컨텐더로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이제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승엽 감독의 지도력 같은 문제 지금 이제서야 처음 이제 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난해 이제 김종국 감독님 생각을 해보면
이승엽 감독님은 진짜 지금 뭐 별 불만 없이 시즌을 잘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지난해엔 진짜 초보 감독이라고 뭐 이런 부분 실수, 저런 부분 실수, 뭐 물론 이제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처음 하는 거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KT 올해는 쉽지 않겠더라. 초반 너무 꼬라박은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KT는 좀 반등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요. 부상 선수가 너무 많고 지금 올 시즌에는 글쎄요. 당장 무리해서 뭔가 성적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일단 부상 선수 관리를 하고 올 시즌만 야구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추스리는 또 최근 몇 년 동안 좋은 성적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올 시즌은 좀 추스리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영준 선수도 이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게 되면서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은 팬들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또 어떤 리빌딩 또 다시 팀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세라피모님도 이승엽 감독도 평가가 롤러코스터 잘한다고 평가받다가 또 어쩔 수 욕먹고. 없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요. 다꾸르님 이승엽 감독님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5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타팀 팬으로서 놀라움의 연속이다. 사실 두산 베어스가 뭐 양의지 선수를 영입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시즌 초반에 외국인 투수도 한 명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래도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전력상 가을 야구 경쟁권으로 평가받으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5할 승률 말씀하신 것처럼 근처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그나마 그래도 좀 이승엽 감독 잘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 어제 쉬었지만 3번 타자로 계속 나온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얘기하셨어요. 지금 김현수 선수가 몇 타석 연속 무안타더라? 32타석 연속 무안타면 이거 기록 잘못하면 뭐 기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왜 이렇게 안 맞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좀 WBC 그 준비 과정이 진짜 리그 전체로 좀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소영진 선수도 뭐 팔꿈치 수술 시즌 아웃된 것도 그렇고 뭐 어제 이용찬 선수도 좀 뭐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은 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확실히 좀 WBC에 갔다 온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컨디션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덫에 김현수 선수도 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뭐 김현수 선수는 워낙 국제 경험도 많고 국제 대회 경험도 많고 베테랑이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 모습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선수들은 어쨌든 다 평균으로 수렴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WBC 준비는 그냥 국내에서 해야 할 때 뭐 달팽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진짜 WBC 참전했었던 선수들이 이렇게 좀 부침을 겪고 있는 물론 이제 4월 달에는 김현 선수도 잘했지만 5월에 들어서 이렇게 또 타격 컨디션이 확 떨어진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한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두산 야구 너무 예쁘게 해서 행복하네요. 두산 2군판 말랐다 해도 누군가가 또 올라와서 메워준다. 안현준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래 화수분 야구의 오리지널 이 원조는 또 두산 베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예전에 우리 화수분 다 말랐어 그랬는데 우리 신인왕 후보 하나 꼽아주세요. 없어 이랬는데 결국엔 또 올라온 선수 말른 게 이 정도예요. 그래도 올라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그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시스템 노하우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도 40분 넘게 또 이렇게 Q&A까지 좀 소화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끝나갈 때까지 지금 1,500분 넘게 그래도 1,554분께서 시청하고 계시네요. 저희 좋아요 수가 375개인데요. 저희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또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럭 시위 그래 요즘에 또 트럭 시위 한다 하더라고요. 하나 이글스도 트럭 박았고 KT 위주도 지금 트럭 박는다고 하고 팬 여러분들 그거 저는 약간 저 만약에 이제 야구 방송 잘 안 되면은 네네. 저 운수업이나 할까 트럭 하나 장만해가지고 저도 좀 돌까 이게 요즘에는 이 야구판뿐만 아니라 이제 축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e스포츠도 롤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트럭 시위 하시거든요. 그게 꽤나 좀 쏠쏠할 것 같은데 하루 빌리는데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쭉 돌면은 한 이게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제 그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응원하시는 건데 트럭 시위를 또 하시는 건데 팬 여러분들께서 또 원하는 결과가 또 나오기를 또 일단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이제 내일 오전 10시죠. 내일 오전 10시에 또 돌아오겠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